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산일번지 부북 리뷰에서 부북짱입니다. 부북짱입니다. 오늘은 친중하다 설계당한 일본 수상, 친중하다 설계당한 일본 수상, 그 다음에 부제로는 북폭 뉴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말을 이렇게 북폭 뉴딜이라고 말을 만들어 봤다.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 시간입니다. 세 번째 꼭지 시간이다. 문정인 씨가 이제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문정인 씨죠. 문정인 씨가 반미한다고 이제 반미 해보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것 같다. 그 얘기 드렸었고. 제목은 친중하다 설계당한 일본 수상인데, 친중하다가 설계를 당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난 케이스를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냐면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음모론적이에요. 음모론적이다. 그 미국 때문에 우리 일본이 고생한다. 다 이게 이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내정 간섭하고 우리를 뭐 이제 억압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인데, 그 관련을 해가지고 친중을 이제 일본 어떤 수상이 친중을 하다가 아웃돼 버렸다.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다. 그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내용을 해서 제목을 땄습니다. 그다음에 이 6꼭지를 다룰 텐데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첫 번째 꼭지. 그다음에 북폭 뉴딜, 북한 개방 버블, 이거. 그다음에 일본의 군비 거부 전략, 그 다음에 분쟁거리, 분할과 통치, 그 다음에 비키니 섬 피폭, 비키니 있잖아요, 그 수영복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따왔겠죠. 그 다음에 친중하다가 설계당한 일본 수상, 이렇게 6마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이제 요거는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이제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같이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어제까지 맞았던 생각이 오늘 틀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근무했던 이라크의 경우도 그랬다. 이제 저자는 외교관 출신이에요. 반미 외교관, 자주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980년부터 88년까지 계속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다. 이때는 이제 후세인을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세인 나중에는 죽죠. 1990년 8월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공격을 한다.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공격하기 직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인 에이프릴 글래비스를 불러 쿠웨이트 침공을 암시를 한다. 이때 글래비스 대사는 내 임무는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다. 이제 뭐 미국이랑 그 이라크랑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랍 사회 분쟁은 아랍 사회 내에서 처리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담 후세인은 이것을 미국의 오케이 사인으로 오해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이제 한 대 어디서 터지고. 과연 글래비스 대사가 독단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그 글래비스 이제 그 대사 말고도 미국 자체가 그 이라크를 보는 관점이 정말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반반이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북한도 반반 뭐 북폭 이야기할 때 반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활이 딱 그 활시위에서 활이 딱 떠나면은 내 소관이 아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사위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렇다. 이게 이제 결정을 할 때, 좀 큰 결정을 할 때 이런 걸 느낍니다. 느껴요. 이런 거를. 중요할 때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연애 사업을 할 때 누구랑 뭐 헤어져야 되고 누구를 다시 만나야 되고 뭐 입장 정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정리를 하고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뭐 내가 진짜 반반인 거야,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런 경우라는 거야. 그런 경우라는 거.
어디 딱 정해져서 막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미군 통합참모본부의장 콜린 파월의 나이 아메리칸 여행, 콜린 파월 자서전을 보면은 쿠웨이트가 침공된 시점에서조차 미국은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도 이라크 막아야지 이 생각을 이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참전해야지. 그러다가 이라크 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접근하자 미국은 비로소 사우디아라비아 방해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라크를 제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는 이제 러일 전쟁 할 때는 미국이 일본을 도와줬지만은 일본이 점점 커가고 뭐 한국 만주까지 먹는 거는 봐주는데 더 커져서 중국까지 먹으려고 한다. 더 커지려고 한다. 그거는 못 참겠다는 거죠. 그거랑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란이랑 싸울 때는 마찬가지죠.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울 때 일본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란이랑 이라크랑 싸울 때 이라크 편을 들어준 거야. 근데 일본이 한국도 먹고 만주도 먹고 여기까지 이제 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것까지는 뭐 봐주는 거야.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간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일본이 뭐 중국 먹는 것처럼 너무 커지네. 이렇게까지 가네. 이거는 이제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까지 뭐 간다. 그건 이제 봐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어지는 거,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어 셰이머 교수님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역 패권 국가가 나오는 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랑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엄청 막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복을 해. 예를 드는 거예요. 일본 정복도 해. 한국이. 그래서 일본 정복도 하고 중국 정복도 해.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좌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고 해서 뭐 특히 뭐 미워해가지고 그때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뭐 특히 이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을 도발했던 북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제 미국이 참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전쟁 왔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라크 역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한국 전쟁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 두 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북한의 판단차고, 두 번째는 미국의 판단차고. 북한은 미국이 참전할 줄 몰랐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참전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폭 뭐 얘기를 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그렇게 될까봐. 그리고 이제 잘 보는 거예요. 반반이라고 하는 게 북폭 가능성도 있지만은 북폭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북폭을 하면은 중국이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 개입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연변에다가 했는데 뭐 중국 땅이 뭐 떨어졌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 침략당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심점. 원심력 사회인데 원심력 사회를 더 가동시켜서 이제 쪼개야지 될 판인데 전쟁을 이렇게 구실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북폭 문제는 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약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 때도 그 3차 세계대전을 각오를 했죠. 핵이 그 쿠바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제 3차 세계대전 각오하고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미사일이 뭐 날아온다. 핵 싣고 날아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거죠. 반반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짐 로저스가 북한 경제 개방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투자자죠. 제가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 폭격을 하는 거야. 응? 폭격을 하는 거야. 북한을 막
그래서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폭격이겠죠. 이제 때려 부시는 거죠. 근데 차후에 이제 중국군이 뭐 들어오냐 그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북한을 폭격을 했어. 그리고 한국군만 들어가.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좀 부분이 있죠. 북한은 폭격을 했어. 그 다음에 한국군이랑 미국군이랑 같이 들어가. 그때는 6.25에서 봤듯이 중국 애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국군만 가면은 어떻게 돼? 그래도 또 이제 그건 모르는 거야, 세모.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한국은 올라가지 말자. 근데 헌법상 북한은 한국 땅이잖아요. 그죠? 헌법상 북한은 한국 땅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거 싫어한다고 안 올라간다. 이게 당위론적으로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걸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북한에 한국군 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싸우는 거 안 좋으니까 가지 말자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이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아까 북한에 있지 마, 북한에 남한군 있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한군 있지 마, 남한군 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땅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당위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우리도 존속을 해야 되니까. 북한 그거를 중국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면 중국에 북한 땅 오지마, 남한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만 가면은 좀 힘이 더 드니까 미국까지 같이 간다? 미국이랑 같이 북폭한 다음에 간다? 그리고 같이 힘이 덜 들으려고 같이 이제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같이 간다? 그럼 6.25처럼 이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어렵죠. 그래서 가장 원만한 방법은 중국 경제 위기를 빠뜨린 다음에 중국을 이제 붕괴시켜가지고 중국을 쪼개고 여러 나라들이 유럽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각 민족끼리 이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서 북한에도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이제 그렇게 나라를 만들면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 북폭 뉴딜은 이제 뭐냐면 이제 북한 문제에서 강경하게 가는 거예요. 북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했으면 이제 막 다 부서지는 거야.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경찰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도 경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 경찰을 뽑혀서 글로 가는 거야. 교사도 이제 더 필요해. 그럼 거기 북한 이제 교육이 이제 좀 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청년들이 교사를 이제 글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뉴딜이라는 거예요. 건설 그런 것도 있지만 토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뭐 교사도 그렇고 이제 경찰도 가야 되고 뭐 동사무소도 또 이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가는 거. 그럼 이제 그 뉴딜이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죠? 경기가 북폭 뉴딜이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한국 부동산은 상승하죠. 상승하는 거잖아요. 강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써놔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승한다. 강경. 그 다음에 좀 이제 지금 좀 온화적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좀 온화적인 입장이죠. 경제 개방 이제 뭐 베트남식으로 이제 개방한다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식이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트남에는 남한이 없잖아요. 북한은 남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북한 개방해서 이 사람처럼 뭐 북한 잘 돼가지고
한국이랑 뭐 이게 다 거기 잘 된다. 그럼 한국 경기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때도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 생각해 볼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그러냐면은, 왜 드리냐면은, 북한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북한이 이제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강경하게 가서 잘 될 수도 있고, 온화로 가서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66%가 이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지리하게 되는 것도 뭐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평균 되는 거고, 빵점 되는 거고, 그냥 제로인 거고, 이게 다 이제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의 전체적인 우상향이라는 게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 북풍 뉴딜에 가도 상승할 것 같은데, 뭐 거기 막 개발해야 되니까 상승할 것 같은데, 북한 이렇게 온화로 가서 개혁 개방 가도 그때도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은 상승하는 그런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제 이제 취지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굉장히 전체적인 우상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 물론 이번에 중국 경제 위기가 있죠. 중국 경제 위기가 있는데 IMF 때도 보세요. 출렁이 이거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좀 출렁이겠죠. 그러니까 좀 싸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뭐 유아인처럼 뭐 머리를 이제 쓰는 사람, 지혜롭게 머리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런 게 있지만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우상향이라는 게 굉장히 견고하다. 요거 말씀을 북한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폭으로 갈지 뭐 이거 개혁 개방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기 어렵다. 사람은 바뀌고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작은 신호에 따라서 막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잘 이제 전달이 됐죠? 부동산 우상향이라는 게, 전체적인 우상향이라는 게 굉장히 견고하다. 북한 문제 생각해 볼 때도 경우의 수 딱딱 봤을 때 그거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군비 거부 전략. 이제 일본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얌시럽다, 얌체 같다, 이런 부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진 다음에 이제 소련의 어떤 쇼윈도우, 소련에 대항한 쇼윈도우로서 미국한테 굉장히 미국 이제 그걸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군비 책임은 하나도 안 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착한 거야. 6.25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인 거고, 피해인데 그렇게 된 거고, 베트남전에도 이제 참전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군대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이제 평화헌법 만들으라고 그럼 평화헌법 만들게. 군대 안 만들게. 군대 없지? 그래 좋아. 그러니까 미국 니네들이 뭐 참전하라고 하는데 거기 안 가. 우리는 거기서 피 안 흘려. 야구르지롱. 요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시다 정권의 최후에 대하여 이케다 하야토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1954년 여름 도쿄를 방문한 델러스는 일본의 재군비 거부. 일본이 이제 군대 안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미국 의회가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미국이 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요런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이 빨리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미국만 뭐 이제 경찰 여기를 세계 경찰 노릇할 때 피 흘리는 게 아니라 피를 좀 나눠 흘리자. 책임을 좀 나눠 갖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또 그거를 갖고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하 저거 해서 우리 군대 만들면은 군대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옛날에 2차 세계대전 그때 이전으로 가는 그런 이제 스텝으로 삼아야지. 그렇게 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현실주의적으로 약사빠르다는 거예요. 약사빠르다. 한국은 성질만 확 냈지 막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한국 사람들 순수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또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대 줘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반반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 동시에 미국만 이제 피 계속 흘린다, 요거는 이제 싫다 이런 것도 있고.
미국이 요시다 수상이 외국에서 제군비를 거부하는 늙은 여우. 요시다 수상을 제군비를 거부하는 늙은 여우라고 비난하면서 오랜 수상직을 마치겠다. 그래서 군대 안 만든다고 이제 요시다 시게루가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미국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좀 음모론적이니까 미국이 요시다도 잘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취지 제가 여기 담은 이유 자체는 일본이 이제 이렇게 얌체 같다. 군대 만들지 마. 그래 알았어 안 만들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얌체짓 최대한 얌체짓 하고 군대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또 얌체짓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참 그럴 거예요. 속으로 막 속 썩을 거예요. 1950년부터 1960년대 냉전이 심각할 때 미국은 팔레비를 중시했다. 그러나 팔레비가 점차 강대국 대통령처럼 행동하자 미국은 그를 추방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아웃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취지는 좀 이제 음모론적으로 미국이 다 내정 간섭한다. 미국이 배후 지원하여 이란 혁명을 일으킨 거다. 미국이 독재자를 처분할 때는 종종 인권 문제나 NGO 활동을 이용한다. 이제 시민단체 반정부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중 데모를 선동하여 정권을 이제 전복을 한다. 2011년 이집트와 튀니지 독재자를 무너뜨린 아랍의 봄도 그런 경우였다. 일본 요시다도 미국이 엎어버렸다. 이란도 이집트도 튀니지도 여기 또 여기서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이 사람은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베트남도 이라크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분쟁거리, 분할과 통치 요거는 좀 음모론적이라기보다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식민지배 후에 떠날 때 그 나라를 이제 쪼개놓고 서로가 이제 경쟁해서 힘빠지게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영국은 인도에서 철수할 때 인도 파키스탄 간의 캐시미르 분쟁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남겨서 서로 싸우는 거지. 서로 싸웠느냐고 이제 영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철수할 때 부족 갈등을 일으키도록 국경을 얽히설키 설정한다.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고 방글라데시까지 만든 것 또한 영국의 전통적인 분할 통치 방식이다. 나누고 통치한다. 그거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일본에서 철수하면서 주변 국가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한국 독도 이런 것도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 이제 서로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니까. 러시아와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문제 그리고 한국과는 독도 문제, 독도 문제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독도 문제도 중국과는 생각구 열도, 중국명 다오의 다오 문제가 그것이다. 그야말로 감탄한 일이 아닌가?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 이제 화가 나서 반미니까 그렇게 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떤 나라도 국경을 둘러싼 대립이나 분쟁은 있기 마련이지만은 일본만큼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도 찾기 힘들다. 이는 모두 미국의 의도적인 조작 때문이다.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뭐 수상이 쫓겨나고 뭐 어떻게 되고 일본이 이렇게 해오고 일본에서 어떤 뭐 경험했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조작으로 일본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해서 뭐 세계 경제 뭐 2위, 3위까지 올라갔으면은 미국의 조작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영향으로 봐봐요. 영향이라고 해놓고 본다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나쁜 점만 쭉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다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점은 다 미국 탓이라는 거야. 그 좀 이제 안 맞죠. 하여튼 좀 이상한 거, 불쾌한 거는 다 미국 탓이라는 거예요. 음모론 쪽이다. 근데 음모론 쪽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못 같은 거, 연못이 아니라 시냇가를 건널 때 이렇게 돌멩이로 해가지고 이제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 하나하나 그 돌팍 자체는 다 사실이야. 근데 음모론은 뭐냐면은 그 돌팍 사이를 다 자기 그냥 시멘트로 막 음모라는 시멘트로 다 메꾼 거야. 메꾼 거예요, 메꾼 거. 다 이제 음모라고 해가지고 다 어디서 뭘까 생각하기 쉽게 좀 그런 거죠. 그렇게 메꿨다. 근데 중간중간에 돌다리 자체는 다 하나하나는 사실을 다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기 임무적으로 이렇게 엮은 거죠. 엮은 건데 사실 하나하나는 사실 하나를 이제 받아들일 때는 괜찮다, 재미있다, 좀 재미있잖아요, 음모론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음모론적인 책이 조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걸러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사건 뭐 사태 하나하나가 있었다. 요거는 재미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키니섬 피폭 요것도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 반미 운동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반미 운동이 있고 이 반미 운동을 미국이 다시 또 이제 이 저자 말에 따르면 미국 입맛에 맞게 알맞는 수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뭐 조작 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미 운동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제 이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1954년 3월 1일 미국은 마셜 군도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핵폭탄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실험 지역에서 이제 일본 사람이 참치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염된 재와 비가 선상 위로 떨어지면서 선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기항을 했고 사람들이 피폭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문은 죽음의 죄를 뒤집어 썼다. 막 새까맣게 됐겠죠, 배가. 그리고 그 선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도쿄에 있는 어떤 한 여성에 의해서 수소폭탄 실험 반대 서명이 막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3천만 명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제 이런 반미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좀 어떻게 보면 광우병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죠. 왜냐면 건강 얘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쓰나미 와가지고 또 이제 방사능 피폭됐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쿄에서 또 올림픽 있잖아요. 이제 2020년인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갈 거냐, 사람들이 갈 거냐 말 거냐. 한국 사람 그래도 갈 것 같죠? 갈 것 같다. 도쿄 뭐 피폭돼서 안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악됐고 이대로 가면 미일 관계는 파탄이 날지 그냥 파탄 이거는 아니면 파탄 이렇게 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친중하다가 설계당한 일본 수상 요거도 이제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그 중국이랑 이제 외교를 이제 터요. 외교를 트는데 뭐 외교를 트는 거는 뭐 소련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인 거죠.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트는데 실제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것 미중 국교 수립은 1979년까지 미뤄졌다. 나중에 늦어진 거예요. 미국 내 친타이완 세력이 로비를 벌여서 의회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읽을게요. 그러면서 반면 미국의 새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는 1972년, 그러니까 79년까지 미뤄졌는데 일본의 새 수상이 다나카가 72년에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 발빠르게 얌체처럼 이렇게 채간 거지. 그래서 먼저 쟤네가 이제 수교를 했네. 그러니까 키신저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요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친중을 이렇게 지멋대로 먼저 친중을 했기 때문에 이 다나카라는 수상이 설계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닉슨 방중의 결실을 낚아챈 거다. 이제 일본 수상이. 그러니까 키신저는 1972년 8월 하와이 미일 순회회담 직전에 주 베트남 대사와 회담하다가 일본에 대한 분노를 폭발한다. 그러면서 막 욕 비슷하게 했대요. 뭐 암캐를 뜻하는 그런 욕 막 하고 더러운 배신자들, 요건 더러운 배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암캐를 뜻한 욕도 이제 영어 써 있어요. 가운데 하필이면 일본 애들이 케이크를
도둑질해 갔다. 우리가 내가 중국 다 타놨는데 일본이 먼저 다나카라는 이 사람이 먼저 저걸 해냈네. 그래서 이 사람 미워하겠죠, 다나카를. 미국이랑 키신저가 애들이. 그래서 이 다나카가 밑에 얘기를 요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설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카소네 이제 이 사람 책을 저자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은 천지 유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법치 국가의 사법 처리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많은 재판이었다. 이제 이 사람이 다나카가 재판을 받아서 아웃이 돼버려요. 정치계에서 완전 매장돼버려요. 수상에서도 끝나고 정치계에서 아웃된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로키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키드 사건이 잘못된 거다, 좀 이상하다라고 나카소네가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이 저자가 소개를 하면서 자기도 동의한다는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키드 사건에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핀들리라는 회계사무소의 서류를 잘못 보내 의회로 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뭐 그 서류가 잘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가 그러면서 누군가 음모를 꾸민 것이 뻔하다. 이제 미국이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음모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찬에 대한 촉탁신문을 면책해준 것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없는 이야기다. 사법과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이한 거로 이상한 거를 해서 로키드 사건이 이제 벌어져서 다카가 아웃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저자는 이렇게 로키드 사건으로 이 다나카가 아웃돼 버린 거는 이 다나카가 친중을 했기 때문에, 닉슨의 방중의 결실을 낙하제 갔기 때문에, 키신저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친중하다 설계된 건 일본 수상 이렇게 제목을 든 거예요. 그래서 나카소네는 로키드 사건을 미국이 조작한 것으로 보았다. 이제 그러면서 거의 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뭐 의심적인 거, 잘못된 거 이런 건 다 미국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친중하다 설계당한 일본 수상 다나카가 있다. 비키니섬 피폭으로 해가지고 반미 운동이 세게 분 적이 있다. 분할과 통치, 독도도 미국의 분할과 통치 전략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군비 거부 전략, 군비 거부해서 최대한 그 군사력에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경제 개발에만 하고 얌지처럼 그 전략을 했다. 북폭 뉴딜, 북한 개방법을 요거는 이제 북한을 생각해 볼 때도 강경으로 갈 때도 뭐 뉴딜, 북폭 뉴딜이라고 하면 이름하면 그것도 호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 온화로 갈 때도 이 사람처럼 그것도 이제 호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고, 뭐 지지부진해도 그거 뭐 그냥 우리 자력으로 그냥 굴러가는 그걸로도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도 한국 부동산이 어떤 견고함, 우상향의 견고함이 대단히 이제 뛰어나다라는 거. 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폐 들고 있으면은 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 어렵다. 그 이라크 그 관련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지금 태도도 얘기할 수가 이제 쉽진 않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겠죠. 여러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근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먼저 중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북한이 품 안으로 쏙 들어오면 좋은데 그 안 하면 먼저 중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그러면 북한을 손볼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니면은 중국이랑 딜을 쳐서 북한을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경제 위기에 막 거의 빠뜨리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경제 위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러면은 북한은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딜을 쳐버리는 거죠. 북한 문제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